안녕하세요. 유안타 서미아입니다. 오늘은 희귀질환 치료제 시장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희귀질환 치료제 시장에 대한 글로벌 제약사의 관심은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2018년 5월에는 다케다 제약에서 샤이어사를 인수를 했고 2019년 1월의 경우 BMS에서 세진을 인수한 사례가 있습니다. 두 회사 모두 전주가 대비 거의 60%에 이르는 프리미엄을 주면서 회사를 인수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국내를 막론하고 이런 희귀 질환에 대한 관심은 뜨겁습니다. 희귀 질환의 경우 이 발병률이 높은 질환에 비해서는 굉장히 관심이 낮았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주요 질환 치료제는 대부분 개발이 다 되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희귀 질환 치료제에 대해서 연구할 경우에는 퍼스트 인 클래스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시장입니다. 이 희귀 질환 치료제 시장은 굉장히 시장이 작습니다. 하지만 10년간 거의 승인 비율이 2.5배 증가를 하였고요. 그다음에 1인당 환자 치료 비용이 일반 질환 치료제에 비해서 거의 5배 이상 고수익을 낼 수 있는 치료제 시장입니다. 또 국가별로 상이하긴 하나 거의 7년에서 10년 독점 판매권을 주는 등 여러 가지 혜택이 있는 치료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내에서 하반기 주목해 볼 만한 바이오텍은 한올 바이오파마와 이수 앱지스입니다. 두 회사 모두 희귀질환 치료제를 전문으로 연구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 임상 결과를 할 수 있는 타임라인이 정해져 있고요. 한올 바이오파마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레이브스 암병증 임상 이상이 시작되어 있는 상황이고 중증 근무력증에 대한 치료 개발도 진행 중입니다. 이 중증 근무력증 치료제에 대한 임상 이상은 연말에 탑라인 결과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수 앱지스 같은 경우에 비형 혈우병 치료제와 난치성 암 두경부암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으며 연말에 비형 혈우병 치료제에 대한 임상 B상, 난치성 두경부암 치료제에 대한 1, 2회 이상 중간 결과 발표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희귀 질환 의약품 시장 규모는 연평균 12.3% 증가해서 2024년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또한 환자 평균 치료 비용은 굉장히 높은 2.5배 정도 높은 고수익성 시장인데 비해서 이 희귀 질환 치료제 R&D 기간은 상대적으로 짧은 편입니다. 앞서서 고수익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예시로서 최근에 2019년 FDA 판매 승인을 받은 노바티스 척수성 근위축증 치료제 졸겐스마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스피나자라는 굉장히 좀 고비용의 치료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5억 원으로 승인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고수익성 시장이라는 게 한 번 더 증명된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외에는 2024년 이런 희귀 질환 치료제 시장에 대해서 좀 선두로 나갈 수 있는 제약사 10군데를 이렇게 세진을 비롯해서 화이자까지 선정을 하고 있고요. 국내에서는 한올 바이오파마와 이수 앱지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기업은 한올 바이오파마입니다. 한올 바이오파마는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잘 알려진 건선이나 루마티스 관절염이 아닌 희귀 난치성 질환인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를 적응증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고요. 첫 번째 적응증으로 시작한 부분은 중증 근무력증, 두 번째는 그레이브스 암병증입니다. 한올 바이오파마는 1973년 설립된 제약사고요. 2015년 대웅작이 인수된 이후 영업 효율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2017년 2건의 기술 이전 사례가 있었는데 중국 하버 바이오메드의 안구 건조증 치료제와 자가 면역 치료제가 기술 이전되었고 스위스 이뮤노반트에는 이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가 기술 이전되었습니다. 동사의 투자 포인트는 보시는 바와 같이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와 일본 판권 이전의 가능성에 대해 적어놨는데 지금 현재는 중국이랑 미국, 유럽 등 일부 국가에 판권이 이전되어 있는 상태고 한국
미국과 일본 등의 판권은 아직 한올 바이오파마가 보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하반기 HL161 이 희귀 자가면역질환 치료제와 안구건조증 치료제에 대해서는 적응증 확대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사례로 최근 화학의약품에도 불구하고 6조 원 밸류로 노바티스 인수된 안구건조 치료제 자이드라 사례를 보면 지금 현재 개발되고 있는 임상 상상 중인 안구건조증 치료제의 가치는 더 높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 회사의 목표 주가를 42,000원으로 커버리지 게시하였습니다. 네, 두 번째 말씀드릴 회사는 이수앱지스입니다. 이 이수앱지스라는 회사는 희귀의약품을 개발하고 있고 현재 국내 희귀의약품 세 품목을 출시해서 판매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 세 품목 같은 경우에 바이오시밀러로 되어 있는데요. 보시다시피 에브서틴, 파바갈, 클로티넷 같은 경우 국내 그리고 ROW 몇몇 국가에 수출돼서 판매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시장 규모가 굉장히 큰 미국, 유럽 시장에도 진출할 예정이기 때문에 시장 확대 측면에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보실 포인트는 작년에 이슈가 있었던 B형 혈우병 치료제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작년에 임상 1상 중에 2명 환자에서 중앙항체가 발견이 되면서 임상이 중단되었는데요. 이 중앙항체 발견 자체가 특정 유전자 보유한 환자에서 나타나는 증상임을 판단하고 지금 다시 임상을 재개한 상황입니다. 현재 임상 2비상 진행 중이고 연내 이 비상에 대한 결과값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B형 혈우병 이외에 개발하고 있는 부분은 항암제입니다. 네, 내성 줄인 퍼스트 인 클래스 항암제를 개발하고 있고요. 현재 두경부암 적응증으로 국내 임상 중입니다. 8월부터 임상이 시작될 예정으로 1상, 2A상 실험에 대한 결과 발표가 연말에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두 경부암 같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치료 후 재발률이 굉장히 높은 질환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퍼스트 인 클래스 항암제 개발으로 우위에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 이수앱지스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